자, 6월 평가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Why are many city shoppers? 그래서 많은 어떤 도시 구매자들의 대부분이 주어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of buying and eating foods associated with nature. 그러니까 어떤 자연과 관련된 식품들을 좀 더 사고 먹는다라는 개념에 확실히 끌리고 있대, 그지? 그런데 어쨌든 이러고 있지만 자, while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진짜 주어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자연은 클레임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by the as 뭐에 의해서 어떤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연들이야. 이 자연은 was no longer the nature that created food. 그 음식을 만들어낸 자연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 아닌가요? 주제죠. 그죠? 자, 형광펜지.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관련된 식품을 더 소비하고 싶어 해. 그러나 실제로는 이 자연은 우리가 아는 자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죠? 이 제품을 만들어낸 자연은 아니야. 그지? 좀 더 보자. 인디 참으로 the nature, 자, 이 자연은 클레임 주장한데 by many as 많은 어떤 이 광고에 의해서 어쨌든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자연들은 그죠? 여기서부터 미안해 이게 동사가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pp 그 다음에 이게 동사죠. was associated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with food products 어떤 제품의 어떤 생산과 관련돼 있대. only by the as attachment 언제 오직 광고의 부속물로만 제품 식품 제품과 관련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 자연은 전혀 쓰여지지 않았어. 그런데 마치 자연적인 어떤 컨셉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게 보여졌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마 좀 유명한 얘기긴 한데요. 그 버섯 스프 있잖아. 버섯 스프가 이제 약간 친환경적인 약간 그 자연의 어떤 약간 그런 걸로 좀 각광받잖아. 건강한 걸로 보여지잖아. 근데 실제로 버섯 스프를 만들 때 쓰이는 버섯은요. 그 버섯의 약간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온전하게 생긴 애들은 다 먹는 거고 처리를 하면서 이제 정리된 애들이잖아.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그지?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못생기거나 좀 별거 아닌 애들을 갖다 갈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분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스프에다 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막 뭐 삼성급 뭐 쓰리스타 뭐 어디 미슐랭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우리가 먹는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 근데 거기 광고판에 어떻게 나와 있어? 멀쩡하게 큰 버섯 같은 것들이 막 항상 있잖아.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게 쓰이지 않았어. 그게 쓰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이라는 게 절대로 그 음식을 만들어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은 광고에서 뭐랑 결부가 돼요? 그 어떤 제품하고 결부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디서만 그 광고에서만 주장된다는 거야. 그 광고에서만 주장될 거고요. 이 자연이라는 개념은요. 그죠? 이게 계속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This is clearly a case. 어떤 경우냐면 프렌치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has called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 그러니까 referential이라는 건 이제 지시성이야. 지시성의 감소라고 불러일으키는 관념이래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별표 하나만 치고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지시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어때야 되냐면 봐봐. 내가 어떤 제품이 있어. 그 제품을 뭘로부터 만들었어요? 어떤 자연으로부터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연을 광고하는 거야. 이걸 광고해서 마치 이 자연이 이 제품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이 뭐야? 이것이 지시성이야. 근데 지금 우리 얘기는 뭐죠? 우리 지금 현실은 뭐냐면은 자연과 제품은 광고를 할 때는 연관이 있어요. 광고할 때는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자연으로부터 제품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맞지? 근데 지금 이 밑에는 이 지시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때야 돼요? 이 광고에서도 이랬어야 되지만 실제로도 어때야 되냐면 자연으로부터 이 제품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것, 즉 내가 말하는 것과 광고 말하는 것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 게 지시성이 높은 건데 여기 현실에서는 그 두 개가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시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걸 뭐 사실성이라고 봐도 되고 팩트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알겠지? 지시성이 아무튼 감소가 된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 추론 나오면 그지? 우리 주제가 이제 이게 주제 그 자체인 거지. 그지?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 추론이나 빈칸 추론으로 추론될 수가 있어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됐죠? 자, or 혹은 the tendency of words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자, 어떤 이걸 갖다 이제 얘가 풉니다. 이제 얘기 좀 풀 거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즉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지?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단어의 어떤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냐면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어떤 관련성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과정이래. 지시성의 감소라는 건 뭐냐면 의미 있는 관련성으로부터 이 단어가 분리가 되어지는 경향이야. increasingly 그래서 점점
food ads. 그러니까 식품 광고라는 거는 help the shopper, 셔퍼를 도와준대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become accustomed, 그지? 여기 뭐 대절이 이제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이 셔퍼들이 become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accustomed to 하면 뭐뭐에 익숙한 이런 표현이야. 근데 쌤이 여러 번 익숙하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new definition of words. 자, 새로운 어떤 단어의 창조를 보고 익숙해지는데 such as fresh라든가 natural이라는 단어에 좀 더 익숙해지겠죠, 샤퍼들은. 근데 어쨌든 이 definition은 이 정의는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of their traditional meaning. 그들의 전통적인 의미하고는 완전 반대가 되었던 개념이야. 그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선한이라든가 자연스러운이라는 개념에 좀 더 익숙해졌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기존 의미와 정반대로 여겨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들은 굳이 말하자면 신선한이나 자연스러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연하고 받아들여요. 맞아? 이게 지금 이게 내추럴 뭔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어떤 식품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단어들이. 근데 원래는 뭐였는데 프레쉬는 갓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때야 돼? 내가 우유면 예를 들어서 방금 짜진 걸 먹는 게 갓 나온 거야. 그거 맛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우유 짜자마자 먹으면 정말 맛없어. 그걸 갖다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우유의 단맛이 나오는 거야. 제품도 아까 내가 예시로 들었던 그 제품도 볼까? 예를 들어서 뭐 오뚜기 카레예요. 오뚜기 카레가 근데 자연스러운 자연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그지?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봐. 야, 이미 이건 레토르트야. 가공식품이야.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 가공이 엄청 됐을 건데. 그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러운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뭘 해야 되냐면 생식을 하라는 얘기야. 생식을. 있는 그대로 먹으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걸 느껴요? 생식이라고 느끼지 않아. 자연스러운 말을 들으면 이거 친환경적이고 뭔가 이렇게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야채가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개념으로 익숙해졌다는 거지.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광고가 만들었다고. 즉 광고는 지시성을 감소하게끔 만들었다. 이 얘기야 계속. 됐죠? 그래서 the new definition, 새로운 어떤 정의들이 better served, 좀 더 낮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The need of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이 산업화되는 어떤 푸드 시스템의 emerging 어떤 그 나타남에서의 어떤 필요성을 조금 더 잘 충족시키고 있고, 이건 뭐냐면 which could not supply foods that match the customary meaning and expectation.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이 관례적인 의미와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식품들을 공급할 수가 없었어.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진짜로 자연에서 따온 것들을 그대로 그냥 패키징만 해가지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례적인 의미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 관례적인 의미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 커스터머가 예전부터 느껴왔었던 트래디셔널 미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진짜 자연하면 자연. 그리고 프레쉬하면 진짜 신선한 거니까 진짜 방금 따온 거. 근데 우리가 신선 야채 코너에서 우리가 야채를 사 먹잖아요. 신선 야채 코너는 신선하지 않아. 왜냐면 한 이틀에서 한 길게는 5일까지 지난 걸걸? 그게 이미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걔네는 신선하지가 않아. 근데 얘네가 얘기하는 신선식품이라는 건 뭐야? 겁나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지? 자, 그래서 and they better met shopper's desire although with pretense. 그러니까 그 거칠긴 해도, 그러니까 이건 다 거칠어져 어떻게 보면은. 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 얘들아. 거칠긴 해도 샤퍼들의 디자이어를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도 이 식품 광고와 관련해서 단어들의 의미가 변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2번이야. 너무 잘 내지 않았니? 이거 아주 잘 정리를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 지시성의 하락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단어의 의미가 바뀐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됐죠? 이렇게 보셔야 돼. 자, 그럼 이거 주제를 정리해 볼게요. 광고로 인해. 근데 그 광고라는 걸 왜 만들어졌냐면 산업화된 음식 산업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광고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을 거냐면 이런 어떤 자연성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거지. 얘가 지금 예시로 든 게 아무튼 자연이라는 개념이 그지? 전통적인 개념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언어의 의미가 바뀐다. 맞아?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광고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언어의 의미들이 점점 바뀌고 있고, 이 언어라는 건 한마디로 어디에만 연관돼 있어요. 이 음식 제품들에만 결부되어 가지고 광고가 되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다른 언어로 마치 받아들여지고, 그게 조금 더 소비자들의 열망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그 시스템이 애초에 관례적인 의미와 기대에 부응하는, 즉 트레디셔널한 어떤 미닝의 자연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 공급하는 부응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식품 산업 시스템에서는 이게 조금 더 적절하다. 이게 이제 new definition, 새로운 어떤 의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됐지. 23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냥 24번 넘어갈게요. 24번이 어려웠어, 그지? 한번 나오고 볼게. 자, as far as back is 32,000년 전으로 아무튼 거슬러 올라가세요. Prehistoric cave artist 누구? 선사시대 동굴 예술가들은 skillfully used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대요. 모델링. 자, 어떤 모델링을, 그지? 모형화된 그림자를 사용했다는 거야. To give their horse and bison. 비손은 이제 여기서 들소에 들소의 어떤 볼륨감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모형화된 그림자를 겁나 잘 사용했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모델링한 어떤 쉐이드를 사용했다라는 거지. 뭘 하기 위해서? 이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A few thousands of years ago, ancient Egypt에서하고 ancient Greece의 아트들은 present 보여줬대요. 뭐에 대해서? Human form을 in shadow style 실루엣, 섀도우 스타일로 보여줬대요. 그리고 그러나 cast shadow, 그러니까 섀도우를 들이우다 이런 표현이거든. 들이우는 것. 그러니까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은 주어 동사. 여기 이제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도 있어요.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그러니까 이 아테나. 그러니까 봐봐. 그 얘 말은 뭐냐면은 겁나 고대서부터 우리는 항상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을 늘 썼는데 서양 예술에서는 아테나에서 기원전 400년 정도 돼서야지만 등장하는 거야. 그 전까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지? 자,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established.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섀도우가 드리워졌대, 그지? 성립되었대. 언제? If controversial. 물론 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이것이 되었냐면 part of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어떤 재현, 그지? 재현. 혹은 표현의 부분이 that classical writers claim that art itself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human shadow.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확고해지고 나서부터 이런 것들이 된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고전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예술 자체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로부터 인간의 어떤 인간을 갖다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고전의 라이터들이 주장했대 뭐라고? 아트가 그것 스스로 had begun 시작해야만 해요. 뭐에 대해서? With the tracing of human shadow. 그러니까 인간의 그림자를 그대로 그지? 모사하는 것에 있어. 그대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자를 그래서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다른 예술에서는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이 서양 예술에서는 인간을 그대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림자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 뭐랄까 컨트로버셜 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니까 쌤이 형광펜지 2개 쓸게요. 자, 우리가 원래 했던 거는 그냥 회색으로 합시다. 그럼 모델링 섀도우로 했어요. 고대서부터, 그지? 뭘 하기 위해서 볼륨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집트 애들도 섀도우 스타일 실루엣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but 이후로 한번 끊겨야 되겠죠. ABC 순서 추론이 나올 수도 있고 문장 삽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이 문장 삽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문장 삽입, 그지? 그런데 아무튼 웨스턴 스타일에서는 굉장히 그게 늦게 나왔어. 그건 왜 그런 거야? 쌤 다른 색 펜으로 할게. 초록색으로 할게.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술이 인간을 갖다가 그대로 묘사해야 되기 때문이다. 모사하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지, 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헤드 비건 나왔죠, 그죠? 헤드 비건. 자, 이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절에 주어 있어야 돼. 그 기준 시제 있어야죠. 기준 시제 뭐야? 얘지. 얘네가 주장한 이유는 뭐야? 아트는 예전부터 그래 왔었어야 되기 때문에라고 얘기한 거야. 아트의 본질적인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리크와 로만 사람들은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from modeling shade. 그래서 모델링 쉐이드에서 to cast shadow. 뭘로써?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고대에서는 모델링 쉐이드였어. 모델링 쉐이드는 뭘 얘기한 거야? 볼륨이었어. 볼륨감을 상상한 거야. 그래서 실루엣을 그냥 사람을 표현한 거잖아. 사람 그 자체가 그냥 이 정도의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 정도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저거 대표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사람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지, 얘들아. 내가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린 거하고, 그지? 그냥 검은색의 그 실루엣으로 그린 거야. 이걸 내가 조금 더 너네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그려보고. 아이고.
정말 못 그리죠, 그죠? 자, 이게 사람이라고 이제 고대야. 이제 이게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은 실루엣은 그림자는 사람을 표현하거나 혹은 이 들소를 표현하거나 아무튼 뭐 이런 이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이제 그 어디야 그 고대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 그 아테나 그지 그리스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아래로 이렇게 그림자가 내가 뭘 표현하려는지 알겠지 얘들아. 아유 왜 안 되니? 넘어가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야. 그림자는 진짜로 그림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현실에 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트레이싱, 모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트레이스, 투영하다 이런 표현이야. 그지? 트레이싱지의 그 투명종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마치 사람의 대표격을 봤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모델링 쉐이드라는 섀도우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게 이제 모델링 쉐이드야. 섀도우. 요 두 개를 갖다가 다르게 봤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다 얘들아. 이 두 개가 구분된다라는 게. 그래서 쌤도 지금 구분돼서 현관 배치 하고 있죠, 그죠?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쟤를 어떻게 봤다고? To cast shadow 어디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으로 바꿔버렸대요, 그죠? 그래서 a practice that implied 자 그래서 어떤 관행이냐면 어떤 이 실행이냐면, 그지? 그 implied a consistent light source 그러니까 어떤 이 지속한 그러니까 일관된 그죠 어떤 광원 그리고 a fixed point of view 그리고 고정된 어떤 시점 그리고 an understanding of geometrical projection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기하학적 투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어떤 관행이었대요. In fact 사실은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y 우리가 이 그 연구라고 하는 것들 이 섀도우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the exploration of shadow in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예술적인 표현에서 그림자 탐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사실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왓절 전체가 주어야 동사 뭐야 has its root in ancient Athens 아테네 고대 아테네에서 이 뿌리가 있다고. ever since 자 그때 이후로부터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 그럼 봐봐 아테나 이후의 거는 사실은 이 초록색이죠, 그죠? 이거다 이거 초록색 이거 초록색인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들 뭐 섀도우 스터디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portraying shadow랑 똑같은 거지, 그지? 어떤 그림자의 어떤 표현인 거야, 그지? 그림자의 표현에 대해서 물론 이런 관행에 대해서 해서 evolved along with 뭐뭐 함께 critical analysis of them 그거와 관련된 어떤 비판적인 분석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as artist and theorism 누구에게 있어서 이 예술가라든가 혹은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어쨌거나 have engaged in 뭐랑 관련이 있어 왔냐면 in ongoing debate 여전히 진행 중인 어떤 뭐가 있다? 디베이트가 있다. 그럼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볼게요. portraying shadow와 관련해서 여전히 진행 중인 디베이트가 있다. 이겁니다. about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 뭐에 대해서 이 그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봐. 여기는 약간 그림자가 좀 떨어지지, 그지? 그림자 묘사가 좀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림자 자체가 사람이 될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큰 문제 없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중요도라고 사실 보지 않고 난 뭐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냐면 그림자 표현의 의미의 변천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의미가 변해왔잖아요, 그죠? 고대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이걸 위에다 적을게. 고대에서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모델링 쉐이드라고 불렀는데, 그지? 아테나에서는 혹은 그 서구권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portrait, tracing.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자체로 그린 거 투영이라는 말로 바꿨다. 그래서 모델링에서 트레이싱으로 변한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캐스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그림자를 들이우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좀 어려웠겠지만 변화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onward 이런 단어가 좀 좋다고, journey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좋다고. 뭐에 대해서? 이 섀도우의 여정인 거지. 뭐에 대해서? 예술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prehistoric archive에서 onward 진행되어서 왔었던. 그지? 그러니까 선사시대 동굴에서부터 와온, 그지? 예술 속의 그림자의 어떤 여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목으로 치자면 1번이 가장 적절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